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닥은 그저 그런 흐름 속에서 그나마 2차 전지가 상당히 선방을 했었는데, 최근 강했던 반도체 섹터에서 상당히 많은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반도체 섹터가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 반면에 오늘 보면은 시장 난리도 아니었죠. 코스피는 그나마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복귀를 하면서 8천억 이상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기존의 대장주였던 현대차 11선에서 잘 반등을 해주면서 저 PBR 대장주 나는 살아있다 라는 말과 함께 자동차의 현대, 기아차, 그리고 지주사의 삼성, 물산, 그리고 금융 쪽의 하나금융, 즉 시장 저 PBR 대장주 쪽은 이번에 빠지지도 않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즉 코스닥과 코스피의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의 시소 게임이 시장에서 진행이 되는 느낌도 있고요. 최근에 종목군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특히 연기금의 이 바텀 피싱도 많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제 시황 방송은 주말에 다시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금일 영상을 킨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저도 장중 회원님들과 방송하면서도 사회적 현상에 대한 주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이야기를 했었고, 하루 종일 시장을 바라보면서 원격 진료 종목군들과 뉴스 기사를 거의 하루 종일 봤던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점심도 사실 거르고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했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고자 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시장은 결국 돌고 돌아서 이러한 현상이 또 몇 개월 뒤에 발생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근데 경험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베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비중을 실을 수 있게끔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제가 볼 때는 배워놓으면 너무나도 값지고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적 현상과 주식의 상관관계, 금일 어떻게 해서든 사실 원격 진료 섹터를 꼭 매매했어야만 했던 이유가 저는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기사를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죠. 그 전에도 사실 의사협회와 원격 진료 이슈에 의해서 정부가 티격태격 했었고, 이번에도 사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계속 불협 타협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정부 쪽에서 강경 대응으로 맞대응을 했었죠. 그러자 오늘 아침에 이런 D-Day가 시장에서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면은 대한전공의협회는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면 오늘 이런 게 말이 나왔으면 오늘 당장, 적어도 오늘 당장 철회는 안 나오겠죠. 주말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제가 신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지만, 적어도 오늘 당장 철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얘네도 정말 절박하게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임팩트 있는 아침의 기사였습니다. 아침에 개인적으로 텔레칩스와 인성정보 두 종목을 놓고 있다가, 텔레칩스 그리고 저 또한 어제 종배를 했던 몇몇 종목군들 처리를 하느라고 사실 시가 베팅을 못한 게 조금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오늘 시가 베팅 하기 참 좋은 날이 바로 인성정보였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임팩트 있는 재료가 시장에 좀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뉴스를 우리가 기사를 보면서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제 아침에 뉴스를 계속 보다가 이 내용이죠. 20년 의사파업 기소한 검사 윤석열, 변호는 이재명, 이 문구를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4년 전 그날 검사 윤석열은 구속을 시켰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이 검사 윤석열, 그리고 현재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일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강경하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 기사를 꼼꼼히 읽었다면 충분히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적어도 오늘 하루, 특히 종가까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기사를 보면은 뭐 이렇게 당시에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도 굉장히 장기적인 이 파업이 있었고 국내에서 이렇게 크게 파업은 이제껏 4차례 파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2000년도에 발생한 파업이었는데 그 당시 이 사태에 강경하게 대응을 했던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이때 제가 다 적어놨을 건데 여기 있네요. 자, 20년 7월 의협회장과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 당시 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임팩트 있는 뉴스였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두 가지 기사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계속 기사를 확인해 보면 기사의 빈도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D-Day는 20일이죠. 다행스럽게도 그 20일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됐다라면 종배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리스크적인 요인도 분명히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뭐 종목군들 한번 보면요. 먼저 인성정보가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 일단은 시가 캡을 7% 뜬 상태에서 이러한 고가를 굉장히 빠르게 넘겼었고요. 넘긴 상태에서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었는데 높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었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대장이 바뀝니다. 대장이 여기서 케어랩스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장이 바뀌는 구간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케어랩스는 국내에서 사실 이 비대면 진료 쪽으로 임팩트 있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굿닥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케어랩 인성정보는 해외 하이케어넷이 해외를 집중적으로 해서 얘가 가기보다는 케어랩스가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케어랩스를 진행을 했고 이 구간에서 지수가 빠지고 다 빠졌을 때 잡아내야 될 1차적인 종목은 당연히 케어랩스입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는요 케어랩스가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주말 연휴 기간에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적어도 오늘 종가까지는 그런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종가 베팅으로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런 부분이 항상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분할 매도를 하고 가야 되겠죠. 제가 아까 글을 작성하고 나서 또 바로 문자를 좀 보냈었는데요. 비중을 더 줄이자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 비중을 아까 5080원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줄여놓고 넘어가고 있고 케어랩스의 경우에는 그래도 대장이기 때문에 비중은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두 종목을 끌고 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이고요. 왜 금요일 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주말에 이 공포감이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예를 들면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이 종목군들의 특징이 주말에 이러한 우려감이 증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려감들이 증폭이 되고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막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종가를 끌어올리는 거고요. 대신 여기서 잘해야 될 것은 항상 1등주 후발주자들은 그 1등주가 올랐기 때문에
그 일등주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 사서 들어온 거지 좋아서 들어온 게 절대 아니다. 그럼 후발주들은 적정하게 올라가 주면은 팔아버리고 일등주 중심에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구제역이나 전염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주가는 이 금요일 날 문제가 터지면 금요일 날 오후장에는 오르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이 사태가 더 커졌다 하면 주말에 개인들의 우려감에 대한 생각과 기대감이 주가를 월요일날 뻥 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막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대신 적절하게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휴마시스라든지 과거 뭐 마지막에 급등했던 때가 아마 이때겠네요. 이때도 금요일날 이렇게 있다가 쭉 끄집어 올리고 올라갔었죠. 금요일날 그때 시젠도 제가 종배를 그때 시젠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급등했던 10월달 10월 7월 시젠이 2021년도 10월달이니까 이때도 시젠도 종가에 이렇게 쭉 끄집어 올려놓고 금요일이에요. 기대감으로 딱 해놓고 갭 뜨고 마무리 짓고 했던 기억들이 다 그때 있었던 것 같고 이글벳, 체시스 이때도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구제역 뭐 이런 거 해서 뭐 구제역 이슈로 올라왔다가 월요일날 이렇게 팍 떠버리고 이런 현상들 대부분 보면은 목금 뭐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은 주식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들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